맥주. 이게 우리 또래들에겐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어린 제가 진짜 아끼는 고향 후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아마 72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 친구가 맥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밤새 신음하고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바로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고향 후배는 무려 석 달 동안 손주와 공원 산책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일이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이다.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맥주가 만들어낸 정말 위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아니 어쩌면 30년 그 이상을 늘릴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만약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맥주가 우리 또래들에게 가장 위험한 술이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풍입니다. 통풍, 이 단어 벌써 어감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풍이 단순히 발가락이 좀 아픈 병이 아닙니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로 굳어 이 결정체들이 관절에 구석구석 쑤셔 박히는 병입니다. 그 통증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관절 전체에 그 뾰족한 것들이 쑤셔 박혀져 있는데 이불 하나만 살짝 덮여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주가 이 통풍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술이라는 점입니다. 맥주 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 이 요산이라는 게 쌓이면 바로 통풍이 생기는 겁니다. 맥주, 도수 약하다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맥주 한 캔에 들어있는 퓨린 양은 소주, 양주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몸속의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요산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요산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통풍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나이 때문에 신장이 약해져 요산을 못 걸러내고 있습니다. 맥주에는 요산이 양주, 소주보다 많습니다. 요산이 계속 쌓입니다. 요산은 통풍의 주범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주 3회 이상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풍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고향 후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캔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방심하고 지내던 것이 결국 통풍 발작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통풍은 한 번 생기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앓고 나면 1년에 서너 번, 많게는 10번 이상 반복해서 발작이 찾아옵니다. 발가락, 발목, 무릎, 손목까지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손주와 손잡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야 괜찮겠지. 가끔 마시는 건데 뭘,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맥주는 다른 술보다 퓨린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요산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풍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맥주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 통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맥주는 과음을 쉽게 하게 됩니다. 도수가 낮아서 만만하니까요. 그래서 방심하는 겁니다. 이 방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 동창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주는 몸에 안 좋다니까 우리 맥주만 마시자.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캔 괜찮겠지 하며 마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5캔을 비워버렸습니다. 결국 그 녀석은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서 혈압약을 먹다가 어지러워 넘어졌고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맥주는 도수가 낮지만 문제는 바로 양입니다. 맥주 500ml 한 캔, 소주 몇 잔 분량이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맥주 두세 캔이면 소주 한 병이 됩니다. 그런데 맥주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시원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과음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65세가 넘으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30% 느려집니다. 즉 맥주 두 캔만 마셔도 젊을 때 소주 한 병 마신 것 같은 술 기운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약물과의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복용 중인 분들 주목하세요. 술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해져 어지럼증, 심장 부정맥, 심지어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판단력 저하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사고 중 2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맥주처럼 과음하기 쉬운 술은 이 낙상사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거나 엉덩이뼈를 다치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여러분, 이런 사고 한 번이면 건강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맥주야 뭐 시원하게 한두 캔 마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까지 겹칩니다. 그 결과 낙상사고, 심장문제, 신장 손상까지 복합적인 위험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는 가볍게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 가볍게 보이는 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한 캔, 그 시원하고 가벼운 한 캔에 약 21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210칼로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양입니다. 오늘 맥주 한 캔 마셨다 라는 말은 오늘 밥 한 공기를 더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맥주 한 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캔, 세 캔 무심코 마시다 보면 밥 두 공기, 세 공기를 먹은 셈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아시지요? 물론 이제 와서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도 없는 와중에 살이 찌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다만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약 25%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그런데 맥주 같은 액체 칼로리는 배도 안 부르게 칼로리만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특히 맥주로 찌는 살은 복부에 집중됩니다. 소위 맥주배라고 하죠.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 싫은 걸 넘어서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입니다. 대한내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심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한 번 오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병들입니다. 벌써부터 바짝 긴장되는 병명입니다. 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맥주는 겉으로 보기엔 시원하고 가볍지만 속으로는 칼로리 폭탄입니다. 게다가 맥주에는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맥주 한 캔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혹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맥주 한 캔? 그건 식사를 2번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숨은 칼로리 폭탄입니다. 한두 캔 정도야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6개월 후, 1년 후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주, 양주, 막걸리, 맥주, 이 4가지 술 중에서 과연 우리 또래에게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6%에서 25% 정도입니다. 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소주는 퓨린 함량이 적습니다. 퓨린이 적다는 것은 통풍 위험이 비교적 낮다는 뜻입니다. 단, 도수는 높으니 간과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양주입니다. 위스키, 브랜디 같은 술입니다. 양주는 도수가 35%에서 45%에 달합니다. 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소주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량만 마십니다. 양주는 퓨린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강해서 심장, 혈압,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양주 한 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에서 8% 정도입니다.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막걸리의 장점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도 많이 마시면 간과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입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지만 퓨린 함량이 소주, 양주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부드럽고 시원해서 과음하기 쉽습니다. 칼로리도 높습니다. 액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강한 인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합니다. 맥주는 통풍, 과음, 비만, 탈수, 심혈관 사고 모두를 일으킬 수 있는 술입니다. 제 고향 선배 중 한 분은 맥주를 끊고 소량의 막걸리로 바꾼 후 3년 동안 통풍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체중도 줄었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술을 마실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제대로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하면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걸 가장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맥주가 우리 또래에게 왜 위험한 술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통풍, 과음, 비만, 심혈관 사고 모두 그냥 듣기만 해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사실 이런 얘기 뻔한 얘기죠? 네, 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원래 뻔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살살 마셔라, 적당히 즐겨라, 몸 생각해라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뻔한 얘기라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금 더 지혜롭게 즐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맥주를 드신다면 양을 확실히 줄이시고 물과 함께 드시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시고 가능하면 무알코올 맥주 같은 선택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술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마음을 작게라도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작은 변화에 씨앗을 심은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